안녕하세요. 시나브로TV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동산 전국 상승 시기에 일어난 2030의 패닉바잉 열풍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 열풍에 참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살짝 흘려봤는데요. 저는 21년 여름에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도시 아파트를 2억 7천에 매수하고 2억 6천에 전세를 마쳤습니다. 같은 해 10월 경상권의 광역시 아파트를 2억 6천에 매수해서 2억 1천에 전세를 마쳤고요. 그 다음해 22년 5월에는 경상북도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2억 7천에 매수해서 2억 4천에 전세를 마쳤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은 첫 매수한 아파트에 신규 세입자를 맞췄고요. 그러면서 5천만 원의 역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들도 당시 전세 금액보다 최대 5천만 원씩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최대 1억 5천의 역전세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들 다 돈 벌었다는 시기에 왜 저의 투자는 이렇게 망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스스로 통찰해보는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입지와 공급 물량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부동산에서 입지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공급 물량이다. 이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을 너무 강력하게 믿고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제일 큰 범위의 요소는 아니었던 거죠. 과거 경제 흐름을 통해서 지금의 전세난이 일어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쇼크에 의해서 경기 부양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죠. 시장이 풀린 돈은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여러 가지의 자산의 가격을 상승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양적 완화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했고 실제로 미 연준에서는 테이퍼링 정책을 실시하면서 무분별한 돈풀기 놀이를 서서히 줄여나갔죠. 이는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면서 시장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었고 가계부채가 상승하게 되었죠.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고 기존 가격의 전세 시장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도는커녕 전세까지 어려운 소위 임차인 우세 시장이 되면서 임대인들은 가격을 낮춰서 전세금을 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급이 없는 지역, 그리고 입지가 수강장 좋은 지역까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시경제를 쌩깐다면 시장에서 쌩당할 것임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거시경제까지 공부를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의 큰 흐름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갭만 보던 갭충이었다. 갭이 무엇인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 이것을 갭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제가 주로 투자했던 기준을 말씀드리면 매매 금액 3억 5천 이하, 매매 전세 차이 5천만 원 이하, 연식 8년 이내 준신축 이상, 좋은 지역보다 덜 오른 지역의 단지, 이런 것들을 상대평가를 통해서 싼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 투자금 대비 약 200%의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전략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준을 맞춰서 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이클이 아직 오지 않아서 가격이 덜 오른 매물 중에 가장 쎄삥인 친구를 고르고 그 물건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저 투자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의 갭 그리고 새거 이것만 보면서 무리하게 달려들지 않았나 하는 거죠. 즉 돈을 벌려는 욕심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 선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하락장에 대한 방어도 잘 되고 상승장에서도 가장 먼저 꿈틀거리면서 상승빔을 쏘려고 하죠. 어떻게 선호도 지역을 찾냐고요? 답은 현장 방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장이죠. 임장을 가고 부동산에도 방문해보면서 각 지역 그리고 각 동네마다 우선되는 곳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1등 생활권은 임장 몇 번 하다 보면은 다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직전 기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결혼 이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뭐 나은 삶이란 건 투자로 돈 좀 만져보자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돈 벌자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젊어서 꽁으로 돈 벌려면 안 된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그때 당시에 맞는 행복은 있을 거다. 이러면서 저를 되게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인생에서 뒤처진 기분이요. 저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이유로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집을 매수한 회사 동기나 지인들의 자산이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앞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니 소액으로 지방 부동산 투자가 눈에 들어왔죠. 뭐 그렇게 박탈감을 느꼈다면 영끌이나 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을 매수하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있는 행동은 반드시 지양하자 이런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뭐 만약 싱글이었다면 저도 영끌 파티에 참여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과거 3년의 기억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볼까요? 부동산의 사이클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즉, 조급하게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에 대해 지금은 공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진절머리 나실 텐데 그냥 관심만 꾸준히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락이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 거니까 그냥 지금 텐션만 유지하면서 관심만 가져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유튜브 보시고 제 것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왜 나는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역전세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 거시경제, 부동산도 매우 중요하다. 둘, 기준을 명확히 하되 선호도 파악도 매우 중요하다. 셋,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관심은 놓지 말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지난 상승장에 투자를 했고 현재 손해가 생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다음 시장에서 큰 기회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저도 꾸역꾸역 이렇게 해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하루, 자신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